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데이터 사이언스 앤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김진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한된 하나의 모델로 퀘스천 앤서링뿐만 아니라 여러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인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논문에서는 머신 트랜슬레이션, 센티멘트 어널리시스, 시퀀스 모델링 등 대부분 NLP 문제들은 퀘스천 앤서링 문제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왼쪽에 보이는 태스크들을 QA 문제 형태로 변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계 번역은 어떤 문장에 대해 프랑스어로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퀘스천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답이 번역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엔티티 리코그니션, 파트 오브 스피치 태깅과 같은 시퀀스 모델링 태스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센티멘트 어널리시스의 경우 인풋에 대한 감정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퀘스천 앤서링 문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 센텐스 조인트 클래시피케이션 중 코레퍼런스 레졸루션도 예시와 같이 데이터가 가리키는 게 뭔지 물어보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러한 NLP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델로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를 제안합니다. 먼저 인풋으로 인풋 퀘스천 앤서 트리플렛 데이터를 받아서 이를 사용해 학습하는 제너럴 퀘스천 앤서링을 위한 뉴럴 네트워크 기반의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전체적인 프로세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풋 모듈에서는 텍스트 인풋을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인코딩합니다. 영상이나 여러 형태의 인풋에 대해서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논문에서는 NLP 태스크의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저도 이에 대해서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NLP에서의 인풋은 한 문장, 긴 글, 영화 후기, 기사 또는 여러 위키 글이 될 수 있습니다. 퀘스천 모듈에서는 인풋 모듈과 같이 퀘스천을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으로 표현합니다. QA의 경우 퀘스천은 한 문장이며 이 퀘스천을 인베딩한 레프레젠테이션은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의 인풋으로 들어가 이니셜 메모리를 형성합니다. 이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에 대해서 설명하면 이 인풋 모듈과 퀘스천 모듈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주어지면 이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에서는 인풋의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용해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앤서와 가장 관련된 메모리 벡터 레프레젠테이션을 만드는데 이는 퀘스천과 이전 시점의 메모리를 모두 고려한 결과입니다. 또한 반복학습을 여기서 수행하는데 각 이터레이션은 인풋에 대한 새로운 관련된 정보를 다시 찾을 수 있는데 이는 다시 말해서 이전 이터레이션에서 관련 없다고 여겨진 인풋을 다시 새롭게 검색할 수 있게 되어 이 QA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에서 받은 메모리에 대해서 퀘스천과 메모리에 대해 적절한 답변을 생성합니다. 논문에서는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를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모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본 후 다시 이 그림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풋 모듈부터 보겠습니다. 인풋 모듈에서는 RNN을 통해 인풋 시퀀스를 인코딩합니다. 먼저 인풋으로 TI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시퀀스가 인풋 모듈의 인풋으로 들어가는데 이때 하나의 시퀀스 형태로 처리합니다. 때문에 여러 문장의 인풋이 들어온 경우 각 문장 끝에 엔드 오브 센텐스 토큰을 넣어서 하나의 시퀀스로 컨캐네이트 해서 인풋으로 넣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인풋 시퀀스에 대해 인풋 모듈에서는 이 인풋 시퀀스와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 RNN을 태워 이때의 히든 스테이트를 아웃풋으로 내놓게 됩니다. 여기서 HT는 각 타임 스텝 T에서의 RNN의 히든 스테이트를 의미하고
새로운 T번째 단어가 들어올 때마다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L은 인베딩 매트릭스이며 WT는 인풋 시퀀스의 T번째 단어의 워드 인덱스를 의미합니다. 실험에서는 인베딩을 위해 프리트레인된 글로브를 사용했습니다. 아웃풋은 RNN의 각 타임 스텝 T에서의 히든 스테이트들의 시퀀스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들을 팩트 레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며, 따라서 아웃풋은 총 T씩의 팩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진 시퀀스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인풋이 단일 문장이었다면 이 TC는 TI, 즉 인풋 시퀀스의 길이가 되고 인풋 문장의 단어 수만큼의 팩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진 시퀀스를 도출합니다. 만약 인풋이 여러 문장이었을 경우 엔드 오브 센텐스 토큰의 수만큼 히든 스테이트를 아웃풋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입력 문장의 수만큼 팩트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진 시퀀스를 아웃풋으로 도출하게 됩니다. 다시 이 그림으로 돌아와서 설명하자면, 인풋 문장이 여러 문장일 경우 각 문장에서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들을 시퀀스로 받아서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로 보냅니다. 이 논문에서는 RNN으로 GRU를 선택해서 사용합니다. 이보다 더 복잡한 LSTM도 사용해봤지만 성능은 비슷한데 계산 복잡도가 훨씬 더 높았고, RNN도 사용해봤는데 GRU가 성능이 더 좋았기 때문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GRU를 선택해서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게이티드 리커런트 유닛에 대해 간단하게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이런 구조를 띠는데, 먼저 R은 리셋 게이트로서 새로운 입력을 이전 상태와 어떻게 합칠지 결정하고, Z는 업데이트 게이트로서 이전 상태를 얼마나 기억할지 결정합니다. 이러한 게이트들에 따라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먼저 리셋 게이트를 살펴보면, 이는 과거의 정보를 어느 정도 잊는, 즉 리셋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인 ht-1을 받고 현재 인풋 xt를 받아서 이에 대한 가중치를 곱해서 시그모이드 함수에 태워 리셋 게이트 값을 정합니다. 업데이트 게이트는 과거, 현재 정보를 얼만큼 업데이트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이때 출력된 값 ZT만큼 직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정보를 보존하고 1-ZT만큼 현 시점의 후보의 정보의 양을 보존하게 됩니다. 다음은 현 시점의 정보의 후보군을 계산하는 단계로 리셋 게이트에 의한 값에 의해 t-1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일부만 보존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업데이트 게이트의 결과값 ZT만큼 이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보존하고 현재 시점의 후보 정보는 ZT-1만큼 보존하게 됩니다. 논문에서는 모든 모듈에서 이러한 구조 혹은 이를 조금 수정한 형태의 GRU를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로 돌아오면 인풋 모듈에서 인풋 시퀀스에 대해 인베딩 했다면 이제 퀘스천 모듈에서 퀘스천 시퀀스를 인베딩하게 됩니다. 인풋 시퀀스와 비슷하게 퀘스천도 보통 단어의 시퀀스로 주어지고, 이 TQ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시퀀스인 퀘스천이 주어지면 T 시점의 퀘스천 인코드의 히든 스테이트는 다음과 같이
구하게 됩니다. 인풋 모듈과 차이점은 퀘스천 모듈은 GRU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만을 아웃풋으로 출력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일 문장일 때 문장의 개수만큼, 다중 문장일 때 문장의 개수만큼의 길이의 시퀀스를 아웃풋으로 내놓는 인풋 모듈과 달리 퀘스천 모듈은 하나의 히든 스테이트만 아웃풋으로 내놓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이 Q는 이제 에피소딩 메모리 모듈에도 들어가고 앤서 모듈에도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 이 그림에서도 하나의 문장에 대해 GRU의 마지막 히든 스테이트 Q만을 아웃풋으로 해서 에피소딩 메모리 모듈과 앤서 모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인풋과 퀘스천 벡터를 받아서 질문과 관련된 메모리를 생성해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에서 합니다.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에서는 인풋 모듈의 아웃풋인 레프레젠테이션들에 대해 반복적으로 내부의 에피소딕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데 이때 어텐션 메커니즘과 GRU를 사용합니다. 전체적인 과정을 먼저 설명하고 각각의 메커니즘에 대해 뒤에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이터레이션에서는 퀘스천 Q와 이전 메모리 mi-1을 고려해 팩트 레프레젠테이션 C에 대해 게이팅 펑션을 사용해서 어텐션을 주고 이에 따라 에피소드 i2를 만들게 됩니다. 이전 메모리 mi-1과 현재 이터레이션의 에피소드 ei 를 사용해서 에피소딕 메모리 mi를 GRU를 통해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맥시멈 이터레이션 수 tm만큼 이터레이션을 거친 뒤 메모리 tm이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의 아웃풋이 됩니다. 이는 앤서 모듈의 이니셜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됩니다. 반복 수행을 하는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메모리의 업데이트가 각 이터레이션마다 모든 팩트 레프레젠테이션을 한 번씩 고려하여 반복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이터레이션마다 이전에 집중하지 않았던 팩트에 다시 어텐션을 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추가적인 팩트의 탐색이 필요함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전이 학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의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Where is the football에 대해 물었을 때를 생각하면 첫 번째 이터레이션에는 퀘스천이 풋볼에 대해서 묻고 있기 때문에 이 문장에 대해 탐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델이 이제 이 질문이 존에 관련되었음을 한번 파악했기 때문에 이 정보가 M1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고 따라서 다음 이터레이션에서는 이 M1과 다시 팩터 레프레젠테이션을 한 번씩 훑으면서 이 존이 어디 있는지에 대한 문장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문장들에 대해 더 큰 가중치가 주어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에피소드에 대한 정보가 이 메모리 2에 저장되었기 때문에 이 메모리 2가 앤서 모듈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팩트 전체를 반복적으로 학습하여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은 여러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험 결과 부분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에서 쓰이는 메커니즘을 하나씩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으로 게이팅 펑션을 사용합니다. 각 이터레이션 i에서 이 메커니즘은 인풋으로 인풋 모듈의 아웃풋인 팩트 CT와 퀘스천 Q 그리고 이전 시점의 메모리 mi-1을 받습니다. 이를 받아 게이트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 게이트를 계산하는 데 쓰이는 스코어링 펑션 G는 여기서 이렇게 정의되는데 이는 인풋으로 피처 셋 Z를 받습니다.
이 z를 받아서 스칼라 값을 계산하는 함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g를 정의하기 위해 먼저 z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면 이 z는 인풋들의 다양한 유사성을 반영하는 어떤 라지 피처 벡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요소들과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해진 이 곱, 절대값의 차이, 행렬 곱 등으로 표현되는 벡터입니다. 이렇게 정의된 벡터를 인풋으로 받는 펑션 g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데, 이는 간단한 2레이어의 피드포드 뉴럴 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풋으로 스칼라 값이 도출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t번째 팩트 C, 퀘스천 Q 이전의 메모리 m-1이 에피소딩 메모리 모듈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 이터레이션에서 해당 팩트 t번째 팩트에 대한 게이트 값이 계산되게 됩니다. 이 값은 메모리를 업데이트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먼저 이 git 값을 받아서 각 이터레이션마다 에피소드를 업데이트하는 방법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이터레이션 i의 에피소드를 계산하기 위해 약간 수정된 GRU를 사용합니다. 먼저 각각의 팩트 레프레젠테이션 CT와 이전 시점 히든 스테이트에 대해 GRU를 거치고 그 결과값과 이전 히든 스테이트 값의 게이트 값을 곱해서 이 가중치에 의한 가중합으로 현재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방식입니다. 이 각 이터레이션별로 이제 모든 팩트에 대해서 학습되면 그때의 히든 스테이트를 에피소드로 정의합니다. 마지막으로 에피소드와 이전 메모리를 GRU에 넣어서 메모리를 업데이트합니다. 이때 초기 메모리 M0는 퀘스천 벡터 Q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만약 각 질문별로 어떤 팩트에 어텐션을 줘야 되는지가 라벨링 되어 있는 데이터셋인 경우에는 인풋 시퀀스에 특정 엔드 오브 시퀀스 레프레젠테이션을 넣어서 게이트 펑션에 의해 그 엔드 오브 시퀀스 레프레젠테이션이 선택될 때까지 학습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라벨링이 되어 있지 않다면 최대 반복 획수를 설정해줘서 학습을 마치게 됩니다. 이때 최대 학습 횟수를 tm이라고 정의했을 때 에피소딩 메모리 모듈은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메모리 tm을 앤서 모듈로 넘깁니다. 이 그림에서도 각 팩트와 Q와 각 팩트들을 받아서 에피소드를 차례대로 업데이트하고 그에 따라 메모리 1을 만듭니다. 또한 다시 퀘스천을 받고 메모리를 받아서 각각의 팩트에 따라 에피소드를 업데이트하고 마지막 모든 팩트에 대해 메모리 에피소드가 업데이트 되면 다시 메모리 2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생성하기 위해 앤서 모듈을 거칩니다. 앤서 모듈에서는 마지막 메모리를 이니셜 스테이트로 하는 또 다른 GRU를 사용합니다. 학습은 매 타임 스텝마다 퀘스천 Q, 직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 AT-1 또한 이전 시점의 아웃풋 YT-1을 인풋으로 받아 GRU를 돌고 업데이트된 AT를 학습된 웨이트에 곱해서 이를 소프트맥스를 취해 최종 예측값 YT를 산출합니다. 이때 복수의 단어가 정답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드 오브 시퀀스가 출력될 때까지 이터레이션을 돌게 됩니다.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에서는 앤서 시퀀스의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최소화하는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간주되어 학습됩니다. 다만 각 퀘스천별로 어떤 팩트에 어텐션을 줘야 하는지 명시된 데이터에서는 관련 팩트를 결정하는 게이트의 정답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게이트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학습합니다. 여기서 표시한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는 게이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게이트에 대한 라벨이 있는 경우는 학습 초반에는 알파를 1, 베타를 0으로 설정해서 처음에는 게이트를 학습하는 데 집중하고 나중에는 베타도 1로 바꿔서 앤서의 학습까지 고려합니다.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에서는 앤서 시퀀스의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를 최소화하는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간주되어 학습됩니다. 다만 각 퀘스천별로 어떤 팩트에 어텐션을 줘야 하는지 명시된 데이터에서는 관련 팩트를 결정하는 게이트의 정답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게이트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까지 학습합니다. 여기서 표시한 슈퍼바이즈드와 언슈퍼바이즈드는 게이트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그 게이트에 대한 라벨이 있는 경우는 학습 초반에는 알파를 1, 베타를 0으로 설정해서 처음에는 게이트를 학습하는 데 집중하고 나중에는 베타도 1로 바꿔서 앤서의 학습까지 고려합니다. 게이트에 대한 언슈퍼바이즈드에 의한 경우는 앤서에 대한 슈퍼바이즈드 클래시피케이션처럼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만 앤서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만 학습합니다. 게이트에 대한 언슈퍼바이즈드의 경우에는 앤서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에 대해서만 학습합니다. 퀘스천 앤서링 실험을 위한 데이터셋으로는 페이스북의 바비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20가지 태스크에 대한 인풋 퀘스천 앤서의 트리플렛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시로 몇 가지 살펴보자면 먼저 태스크 1은 정답을 유추하는 데 필요한 팩트가 하나인 태스크들을 뜻하며 태스크 2는 그 서포팅 팩트가 2개인 태스크를 말합니다. 또한 태스크 7 같은 경우에는 이 퀘스천에 대해 다니엘이 들고 있는 물체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이 문장 간의 그 관계를 파악해야 하고 태스크 8도 마찬가지로 모든 문장의 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논문에서는 성능 비교를 위해 메모리 네트워크와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같은 데이터셋에 대해 20가지 태스크 모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는 총 18개의 태스크에서 95% 이상의 어큐러시를 달성한 반면에 메모리 네트워크는 16개에 그쳤습니다. 이때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가 성능이 더 좋지 않았던 태스크가 2가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살펴보면 태스크 2와 3에 대해서 더 성능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를 저자가 추측한 바로는 이 두 태스크 모두 긴 인풋 시퀀스를 받아야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리커런트 인풋 시퀀스 모델인 이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는 이 매우 긴 인풋을 모델링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왜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에서만 문제가 되냐 하면 여러 문장들을 인풋으로 받는 경우에 이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는 앞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시퀀스로 컨캐티네이트 되어 들어가는 반면에 메모리 네트워크는 한 번에 들어가지 않고 각각의 문장을 따로 보기 때문에 긴 문장을 처리하는 데서 딱히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이 2가지 태스크에서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는 특히 7, 8번 태스크에서 메모리 네트워크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에피소딩 메모리 모듈의 이점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는데 두 태스크 모두 한 인물이 특정 물체를 잡기도 하고 놓기도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이해하는 데
정답률이 좌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팩트들을 검색해서 이터레이션마다 선택된 팩트가 달라질 수 있는 이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가 더 좋은 성능을 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스탠포드 센티멘트 트리뱅크 데이터셋을 사용한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을 다음과 같이 8개의 모델로 수행한 결과입니다. 네거티브 포지티브로 분류하는 바이너리 태스크와 아주 네거티브부터 베리 포지티브까지 5개의 단계로 분류하는 태스크 2가지에 대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두 태스크 모두에서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의 성능이 가장 좋았습니다. 또한 문장의 모든 단어의 품사를 분류하는 포스택의 경우에도 기존의 모델들보다 더 좋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에서 새롭게 제시된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이 실제로 성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지 정량적, 정성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맥시멈 이터레이션을 횟수를 각각 설정하여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를 학습한 결과 다음과 같은 성능을 보였습니다. 어려운 태스크, 즉 여러 문장을 고려해야 되는 태스크의 경우 많이 반복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 매우 단순한 센티멘트 워드를 포함하고 있고 이 센티멘트 워드가 그 센티멘트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데이터가 많기 때문에 이 에피소딕 메모리를 여러 번 학습하는 것이 반드시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때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에서 5번 이터레이션에 대해 실험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벌써 오버피팅이 발생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 횟수를 늘려 실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량적인 평가 외에도 여러 번의 어텐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성적으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다음 표는 메리가 침실 이전에 어디 있었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가 각각의 에피소드에서 어떤 팩트에 집중했는지 보여줍니다. 어두운 남색일수록 어텐션 웨이트가 큰 것을 의미하고 처음에 메리가 관련된 에피소드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는 그 전에 메리가 어디 있었는지 말하는 에피소드를 선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넌 리딩이라는 엔드 사인이 선택되며 학습을 종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적인 학습이 적절한 에피소드를 찾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선택된 첫 번째 에피소드의 팩트들은 정답과 관련이 적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매우 관련된 팩트에 집중한 사례에 대해서 나타냈습니다. 1, 2번의 그래프가 센티멘트 이그젬플 중에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의 두 번째 에피소드가 정답인 사례들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1번의 경우 처음에는 레그드, 칩, 언언슈밍 등 센티멘트 워드에 집중하여 네거티브로 분류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언언슈밍과 웍스에 집중해서 정답인 포지티브로 분류함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의 경우에도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익스펙테이션에 보다 큰 웨이트를 줘서 이 관련된 문맥을 파악하고 정답인 네거티브로 바르게 분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3, 4번의 예시를 통해 but 등의 접속사 또는 best described 같은 의미를 파악하면서 문장의 문맥을 더 명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그에 따라 점점 정답과 관련 있는 팩트들에 더 큰 웨이트를 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도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파워나 그로우 같은 이전보다
단어에 이전보다 더 큰 웨이트를 주게 되면서 정답인 파지티브로 분류되게 되었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중요한 단어로 다른 단어와 비슷한 가중치로 선택된 단어가 가장 큰 웨이트를 받게 됨으로써 네거티브로 맞게 분류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반복학습이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가 점점 관련된 단어에 집중하고 문맥을 파악할 수 있게 해서 정답을 예측할 수 있게 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의 관찰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 논문에서 말하는 반복 수행의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된 팩트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문맥을 이해해서 어텐션 웨이트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험 결과 반복 수행을 많이 할수록 어려운 태스크에서 점점 더 좋은 성능을 보였지만 특정 반복 이상으로는 성능 향상의 차이가 유의미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이 논문에 대한 결론입니다. 먼저 대부분의 NLP 태스크는 퀘스천 앤서링 태스크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풋과 앤서의 형태만 다르게 해서 여러 NLP 태스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인 다이나믹 메모리 네트워크를 이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피소딕 메모리 모듈에서 에피소드를 반복 학습함으로써 퀘스천에 관련된 팩트에 점점 어텐션 웨이트를 크게 가져가는 에피소드를 도출하고 이에 따라 정답 성능을 높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